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난 역사에 대한 청산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회와 관련된 진짜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드러나게 되죠. 이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비호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 사실은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자체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한국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도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야 이상할 것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별로 이상할 것 없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할 겁니다. 일본의 입장을 비호하는 논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상대를 매도하는 측면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른 나라를 비판해왔던 논리를 역으로 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도 유리하게 정보를 조작해서 이용해 먹고 그 과정에서 이웃들과 분쟁을 만드는 사태를 만들어낸다면 다른 나라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논리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대부분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아닌 것 같은 논리에 해당하느냐? 그 중 하나가 현재 일본 수상 아베의 행각을 비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으로 맺어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쓸데없이 일본과 분쟁을 일으켜놓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선 이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 원인이 문재인 정권 측에 있다는 주장부터 내막을 알고 보면 좀 파렴치하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에 대한민국은 일본과 과거사를 불가역적으로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그 합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배짱을 튀겼다. 당연히 일본 총리 아베는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항의했고 이를 무시한 대한민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번 분쟁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일본 측에 온갖 신뢰를 저지르며 분쟁을 키워왔다. 이런 정도로 요약하면 큰 오류는 없을 겁니다. 내막 모르고 보면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급속도로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에 보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논리는 뭐가 문제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일본과 과거사를 불가역적으로 청산하기로 합의했던 조건이 뭐였냐만 따져봐도 되거든요. 그 핵심은 10억엔, 한 100억 원 정도 되죠. 일본이 이 액수를 내서 재단을 만들고 이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 20명쯤 되는 분들에게 1억 원 정도씩 보상을 해준다는 게 핵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청산과 관련된 배상 문제의 액수만 떠올려봐도 사실 황당하죠. 1960년대 초반에 3억 달러도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말 같지 않은 액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박근혜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정권이 받았던 액수조차 막대한 액수로 보일 만큼 형편없는 액수인 10억엔에 그것도 앞으로 다시는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인 불가역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옆집 사람들이 어느 날 집으로 쳐들어와 재산 뺏은 것도 모자라 아들들 끌고 가고 딸들 강간해 놓고 나중에 폐가 망신한 그들이 돈이 급한 피해자 가정의 가장과 한 3억 주고 일단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액수가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만큼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압박을 받자 이번에는 전에 합의했던 가장의 딸 손에 한 1,000만 원 주어주고 다시는 따지기 없기라고 약속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대충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에 앵겨주었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과의 협상이 박근혜가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박근혜 쫓아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런 합의 받아들이겠다고 할 입장은 못 되죠.
그래서 아베가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협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악덕 사채업자가 쓰는 수법을 한 나라의 수상이라는 작자가 써먹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작자를 위대한 정책가라고 치켜세우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겉으로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3자의 입장에서만 봐도 못할 짓 해놓고 몇 푼이라도 덜 주고 끝내려는 짓을 보면 화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물며 자기 조국이 받아야 할 배상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악덕 사채업자처럼 구는 꼴을 위대한 정치가라고 띄워준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 이유 없는 행동은 없는 법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는 뻔히 보입니다. 이들이 정말 비호하고 싶은 쪽은 아베가 아니라 아베와 결탁해서 우리 과거사를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이죠. 아베와의 야합이 나라의 자존심과 이익을 팔아넘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런 야합 당사자인 박근혜 정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야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논리를 보면 대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던 이 합의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각이었는지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자기들 불편한 비리는 덮고 반대 세력의 꼬투리 잡아 권력 잡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반대쪽에 서 있는 문재인 정권은 다 잘했다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뭔가 위태로운 도박을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려면 차라리 현실론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해야 할 겁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부딪히면 분쟁의 원인과 상관없이 힘없는 쪽이 피해가 크기 마련입니다. 약소국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일본과의 외교에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매달리자는 건 지나친 거겠지만 최소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는 좀 의문일 겁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지금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앞투수가 엉망으로 던져서 무사말로 위기를 만들어 놓고 강판한 상황에서 등판한 구원 투수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한 투수의 마음가짐은 달라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외야 플라이로도 실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등판한 투수는 피를 말리며 신중한 투구를 해야 합니다. 관중들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칠 때면 처벌하는 식으로 마치 주제가 없는 상황에서 던지는 투수 같다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면 실점에 대한 책임은 앞투수가 지겠지만 점수 주면 팀이 지는 거죠. 내 성적에 영향 없으니 팀은 지던 말던 소신껏 던지겠다. 이런 태도가 보기에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면 기계로 소신껏 처리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하지만 나라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의 운명이 자기 결정 하나로 오락가락 하는데 그 결과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자호란 때 서인 정권이 청에 대하는 태도가 떠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별 대책도 없이 배짱은 집권층이 튀기며 큰 소리 쳐놓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상 전쟁이 나니까 대책 없던 거 다 들통났죠. 그 결과 피해 대부분은 힘없는 백성들이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빠질 경제 차라리 일본과 분쟁을 일으켜 핑계거리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분석해 본 대로 해석하자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분쟁 상황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말 같지도 않은 헐값에 청산하겠다고 개념 없는 박근혜 정권과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합의 안 지킨다고 싸움 걸어온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괘씸한 짓 하고 있으니 뒷일은 둘째 문제로 치고 일단 들이받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고는 정치인들끼리 쳐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두 나라 백성들이 뒤집어 쓰는 꼴이죠. 이래서 진실이 불편한 겁니다. 어쨌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도 자기들이 벌이는 행각이 이런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관심도 없이 지들 이권만 챙기려는 족속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족속들이 날뛸 수 있을까요? 이게 다음 시간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